인사부터 다시. 네. 반갑습니다. 주네스 글로벌 성공의 8단계 강의를 맡은 박영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1부에서 우리 김종호 강사님께서 주네스의 회사 제품 보상 비전에 대해서 오늘 아마 뜨겁게 여러분들께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것을 확인을 하셨고,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수단 주네스, 누구나 하나쯤 한다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지 좀 돈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성공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성공의 8단계라 하면 성공을 한 자들, 이미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신 분들이 보통 성공의 8단계를 많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주어진 이 성공의 8단계 강의는 저는 이게 저희한테 주어진 또 하나의 기회고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성공의 8단계를 강의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해보면서 파트너 사장님들과 이 성공의 8단계를 어떻게 공유할지에 대한 진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알아야 되고 그에게 성공의 8단계를 할 수 있게 가르쳐드리고, 또 그분이 그 다음 파트너에게 이 성공의 8단계를 어떻게 하면 진심으로 공유하고 전달하고 내 것이 되고 그의 것이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아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듣고 내가 실행하는 거에 대한 대입을 하고, 그리고 누구한테 어떻게 이걸 가르쳐주고 공유를 할 건지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들어보시면 제가 40분 정도 강의가 될 것 같거든요.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마음에 좀 오실 것 같아요. 저는 성공의 8단계를 준비하면서 많이 마음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말로만 듣던 성공의 8단계,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는데, 그래서 들을 때는 아는데 내가 실행하지 못하니까, 내가 누구한테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이 성공이라는 8단계가 나의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대입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어떻게 전달할지 사장님의 목소리로 한번 담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성공의 8단계. 성공의 8단계는 성공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을 하기 위한 방향 제시를 하는 내비게이션이다. 길을 알려주는 방법이다. 자, 근데 그 8단계가 이렇게 3개의 단계로 나뉩니다. 생각하는 단계는 준비를 하는 단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꿈과 목표, 내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주네스를 통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 건지. 자, 꿈과 목표를 가졌으면 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되지 않나요? 한번 해보겠다. 결단을 한 후에 누구와 할 건지 명단 작성.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만나고 초대할 건지, 어떻게 사업 설명할 건지, 나의 플랜을 어떻게 보여줄 건지 액션을 하고, 한 다음에 나는 무슨 후속 조치를 할 건지, 소비자든 부업자든 사업자든 어떻게 결단하게 하고 그가 생각하는 단계에서 행동하는 단계까지 어떻게 오게 할 건지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가 후속 조치예요. 그리고 난 후에 피드백, 스폰서 사장님과 상담, 파트너와 상담, 그리고 1번부터 7번까지 했던 것을 내가 올바로 알고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 복제는 똑같이 찍어내는 거 아닙니다. 이 성공의 8단계를 함께 같이 해나가는 것이 복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해서 행동하고 올바로 했는지 피드백을 하는 이 성공의 8단계를 요 안에 같이 들어오셔서 이 8단계를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예요. 꿈과 목표. 왜 하나요, 주네스를? 왜 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는 되게 처음에 막연했던 것 같아요. 크게 먼저 그리고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주네스를 하지? 나는 네트워크를 왜 하지? 처음에는 진짜 내가 소위 말하는 다단계를 하게 될까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걸 보니까 해야겠는 거예요. 봤어요, 성공하는 사람을. 그리고 내가 하고 싶다는 내 마음을 읽어버렸어요. 그래서 밤에 잘 때는 안 해야지, 포기해야지, 이렇게 나의 카톡에 아는 사람들이, 내 지인들이 하나씩 날아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잠을 잘 때는 그래 안 해야지 하고 결단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카톡을 여기서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어떤 파트너 사장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결단했다고.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단을 못하고 이걸 통해서 돈을 버는 거는 받고 근데 갈팡질팡 하고 있는데 그 컴퓨터 하신 사장님이시거든요. 가게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주네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 결단한 거 맞나요? 그분의 Y도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체인지 굉장히 큰 Y지 않나요? 자기가 먹고 사는 일을 바꾼다는 건 엄청 큰 일 아닌가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내가 먹고 사는 내가 수학을 가르쳐서 아이들을 진로를 도움을 주고 내가 거기에 대한 돈을 벌었던 건데 같이 있다고 같이 있는 일인데 저는 빠져나오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직업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큰 결단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분은 그런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근데 될까 말까 하는데 나가서 하고 있다면 그분의 Y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분은 이렇게 결단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네스를 하는지 저는 직업을 바꾸고 싶었고 직업을 바꿈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는데 성공하고 싶었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스폰서 사장님께서 사장님 왜 주네스 하세요? 물어봤는데 너무 이유가 많잖아요. 직업도 바꾸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차도 갖고 싶고 하고 싶은데 마지막에 정말 내가 주네스를 선택한 가장 큰 꿈은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진짜 네트워크로 성공을 하고 싶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 저의 대답에 돌아왔던 그분의 얘기는 정말 주네스에서 제대로 된 인재를 육성을 하고 은퇴하고 싶다는 답이 저한테 왔어요. 너무나 와닿았어요. 이게 성공이라는 거구나. 자, 먼저 그렇게 큰 꿈을 설계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세세하게 목표를 세우다 보면 그 안에서 쪼개진 꿈을 또 다시 설계를 하게 되더라라는 저를 또 본 거죠. 그러니 저한테는 이 Y가 굉장히 크고 사소한 어떤 돌부리에도 요동치는 감정에도 이겨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예요. 꿈과 목표는 사업계획서.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은 꿈이라고 하면 허황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꿈은 잠이 들어서 꾸는 게 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계획이 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단계고요. 이게 올바로 서야 속도와 방향을 올바로 정립할 수 있어요.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이 사업이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속도를 일정한 속도, 등속도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밟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요. 꿈과 목표가 분명하면 내가 내적으로 겪는 경험들 또는 외부적인 경험들이 그거를 이겨내고 나의 실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내가 거절받는 것 또한 나의 실력이 되고 내가 오케이 받고 예스 받는 것 또한 나의 실력이 돼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나의 실력으로 쌓이더라. 켜켜이 쌓이더라. 그건 절대로 어디 가지 않더라. 그게 쌓여야 내가 견딜 수 있더라. 그리고 그 다음 거를 할 수 있더라. 막연한 꿈이 아니고요. 정말 행동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꿈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중기, 장기 목표가 구체화되고 시각화가 돼야 되고 언제까지 할 거라는 그런 기한선이 필요합니다. 파트너 사장님께서 사파이어를 목표로 하는데 스폰서는 다음 달까지 가겠다. 다음 달은 없어요. 이번 달까지 간다라는 목표를 세우는데 그거를 이루기 위한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시도하고 행동하는 목표를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까지 해보겠다라는 것은 이번 달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기한을 당기셔야 되고요. 다음 주까지 한다는 것은 이번 주까지 해야 되고요. 내일까지 한다는 건 오늘까지 해야 돼요. 2시간 후에 한다는 건 1시간 후에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당겨요. 미룬다라는 거는 밀어서 기한이 많아져서 내가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할 일을 미루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결정을 미루는 거기 때문에 그 기한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당겨서 구체적인 목표와 기한을 세우셔야 된다. 매일, 일주일, 한 달의 목표, 그리고 3개월 후, 6개월 후, 3년 뒤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네스를 통해서 정말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을 세우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해야 되는 목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몇 명을 만날 것인가? 몇 개의 미팅을 할 것인가? 미팅이 없으면 나는 오늘 어떤 제품 교육을 하고 나는 어떤 유튜브를 마스터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목표 아닌가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여기까지 얘기하겠다. 그리고 그에 대한 피드백으로 또 다음 일주일의 목표가 나오고요. 그 일주일간의 목표를 정리하면서 또 한 달의 목표가 세워지고 계속 수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꿈과 목표를 명확하기 위해서 드림보드. 저는 하고 싶은 게 여행이었고요. 가지고 싶은 거는 뭐 좋은 차, 좋은 집이었고, 근데 정말 제가 이루고 싶은 거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된장찌개거든요. 된장찌개가 뭘까요? 된장찌개를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요리를 잘 못하게 생겨서 요리를 잘하는 게 꿈인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한테는 여유로운 저녁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된장찌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 그것이 된다라는 것은 저한테 많은 것을 상징을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돈보다 중요한 게 시간이었고 시간보다 중요한 게 가족과 보내는 그런 삶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저녁 시간에 먹는 된장찌개였다. 그럼 그걸 이루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회사 제품은 수단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보상 플랜을 활용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화가 돼야 되잖아요. 자, 사파이어를 이루고 사파이어 엘리트를 목표로 하고, 그리고 루비라는 거, 2명의 파트너와 함께 루비라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게 보상 플랜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나의 목표를 스폰서와 공유를 해야 돼요. 나의 목표를 스폰서하고 공유를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뒤에 가면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자, 결단, 맺고 끊어야 돼요. 행동하기 위한 열정과 에너지고요. 사실 결단이라는 것은 스폰서가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뭘 하는 것이냐? 우리 급한 거 굉장히 많고 중요한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Y를 가지고 내가 주네스를 통해서 목표를 정하고 꿈을 정했어요.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나의 직업을 바꾸겠다는 꿈을 꿨으면 당연히 결단을 해야 되는데, 무슨 결단을 해야 되느냐? 급한 것과 중요한 건데 급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훨씬 더 비중이 높아지면요, 그 급한 것은 내가 시간을 정해서 내가 해결을 하더라.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거 하지 마가 아니라, 그렇지 않나요?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죠. 저도 학원에 가서 수업해야 되죠. 또 개인적인 친목도 해야 되죠. 골프도 쳐야 되죠. 많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스케줄을 조절하는 거죠.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급한 것을 맺고 끊는 거죠. 그거는 내가 해야 된다. 그런 결단. 그리고 많은 결단이 매 순간 필요하더라. 배워야 되죠. 네트워크 사업은. 보통 보면은 이제 마일 구간이 300에서 500이 마일 구간인 것 같은데요. 300에서 500이라는 그런 인세를 벌기 위해서 사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배우셔야 돼요.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돈이 되더라? 아닙니다. 배워야 해요. 어떤 회사인지, 얼마나 안정한지, 내가 이 회사에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때 내가 과연 이룰 수 있는지. 나는 알았는데, 나는 스폰서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그걸 누군가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모르고 어떻게 전달하냐는 거죠. 제품이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 소비자들이 먹었을 때 그에 대한 좋은 피드백이 있는지, 어떻게 권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한테 보상 플랜을 어떻게 설명할 건지. 100만 원을 벌고 싶다? 이렇게. 300을 벌고 싶다? 이렇게. 1000만 이상 벌고 싶다? 그게 다 보상 플랜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모르고 사업을 한다?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배우려면 시간을 내셔야 돼요. 시간을 내서 이렇게 시스템에 오셔서 준비되어 있잖아요. 줌, 세미나, 또 스폰서. 이런 시스템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또 거절에 대해서 결단을 하셔야 돼요. 거절을 받았는데 아무렇지 않을 거야 라는 결단이 아니라 거절을 하고 나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절에 대한 나의 대처는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결단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스폰서와 라인 미팅, 그룹과 팀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러한 결단이 가능한데 그냥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반드시 해내겠다는 그런 결단이 서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가 있더라. 저는 저희 지금 부산지사가 없었을 때 서울에 6개월 동안 서울에 갔었거든요. 한 달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우리 스폰서님이 카톡에 와서 통화를 했나요? 카톡에 와서 사장님, 저 사장님한테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감동적이지 않나요? 보통 그런 거는 파트너들이 얘기하는 얘기 아닌가요? 근데 내가 시간을 내고 배우겠다라는 결단이 그의 마음에 온 거죠. 그래서 내가 충성을 하니 그분도 나한테 서로 상호 충성을 하겠다라는 서로의 결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내가 함께 해보자라는 그런 결단. 이 모든 것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의 소통을 한 것 같습니다. 결단. 그런 다음에 명단을 작성해야 돼요. 자, 왜 하는지, 조네스를 왜 하는지, 어떤 목표를 이룰 것인지, 얼마를 벌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 선 후에 명단이 나와요. 명단이, 자, 누구와 하고 싶은가? 머릿속에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죠. 그게 바로 우리 사업의 자원이고요.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선이고요. 나의 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에 대한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꿈과 목표를 세우고 결단한 사람만이 이 리스트를 적을 수가 있어요. 명단이 없다? 결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명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 명단 작성법. 그냥 연락처, 카톡, 그냥 SNS를 활용해서 그냥 적으세요. 제발 좀 판단하지 마시고, 선입견 가지지 마시고,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미우면 안 적고, 싸가지 없으면 안 적고, 부정적이면 안 적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깨끗한 정신으로 나 혼자만의 시간, 나 혼자만의 조용한 공간에서 카톡을 열어서 정말 머리가 깔끔한 상태에서 누구는 목욕 제기하고 적는다더라고요. 목욕 제기하고 무릎 꿇고 이렇게 적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리스트를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는 거예요. 이름을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적잖아요. 머릿속에 생각하신 분 누구누구 있다 결단 안 하신 분이에요. 정말 이걸 내 손으로 적어보셔야 돼요.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줘서 적다 보면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컨택하고 어떻게 한번 연락을 해서 무슨 말을 한번 해볼까라는 게 내 스스로 자꾸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적으면서. 눈으로 보는 거는 굉장한 힘이거든요. 요새 아이들이 참 적는 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 수학 문제를 푸는데도 머리로만 풀거든요. 눈으로만 풀고. 근데 적는다라는 거는 세 가지 감각이 발동을 하거든요.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그리고 손으로 쓰고. 세 가지 감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는, 명단은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다 적으세요. 다 적어서 내가 알고 있는 나를 인식하는 모든 사람들의 리스트를 적어서 내 맘이잖아요. 조직도에, 대실적에, 소실적에, 첫 번째인지 아홉 번째인지 이렇게 리스트 조직도를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전원 다 상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상태 체크라는 거는 1차 상태 체크는 그냥 연락을 해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요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전화를 해도 되고 카톡을 해도 되고 문자를 해도 되고. 근데 씹는 사람이 있죠. 저 어제 또 한 명 무시를 또 당했는데 세 번이나 저 모르세요를 또 답을 안 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전화번호 바뀌셨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답이 없어. 나를 인식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넥스트. 근데 내가 연락을 했는데 뭔가 반응이 있어요. 근데 반응에 따라서 그 반응에도 느낌이 있지 않나요? 나를 좀 반가워한다. 동그라미. 그냥 그저 그렇다. 세모. X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상태 체크를 하고 커피 한잔 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스폰서 사장님과 상담을 하시는 겁니다. 명단 작성 후 스폰서와 상담 소통해야 된다. 저 이런 얘기 준에서 와서 들어봤거든요. 타사에서는 리스트 작성을 해서 알아서 해라. 그거 아니었나요? 사실은.
근데 주네스 와서 리스트를 다 적고 그거를 정말 일일이 디테일하게 다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리스트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또 내 스폰서 사장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파트너의 리스트를 보고 함께 소통하고 공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적은 것을 구체화하고 그들한테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지 행동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역시 매일, 매주, 매월 반복하고 실현. 정말 어려운데 해야 돼요. 진짜 어려운데 해야 되는데 제가 맨 처음에 주네스 할 때 그냥 연락처 있는 거 다 적으니까 경력자만 200명 적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10명 정도 제가 컨택을 해서 산하에 가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SNS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만났던 사람을 또 다시 적으니까 제가 7개월 동안 만났던 사람이 125명이었어요. 실제로 만났던 사람이. 근데 그런 명단들이 다시 내 재산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명단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 전에 적었던 200명은 지인을 포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뭐 다시는 네트워크를 안 한다는 사람도 있고 나를 이미 알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새로운 리스트가 쌓이니까 그 리스트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우리 RRTM에서 판매하고 리크루팅하고 가르칠 수 있고 모멘텀이 있느냐, 모티베이션이 있느냐 하는 건데 그런 조건들을 조금 더 만족하는 리스트들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럼 그 125명에서 20%가 남고 저는 또다시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리스트를 빠른 시간 안에 내 카톡에 내 연락처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갖춘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은 계속 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행동을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원이고 주네스에서 사냐 죽냐, 네트워크에서 살 거냐 죽을 거냐,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에 대한 나의 생명선이에요. 생명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명단 작성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는데요. 또 반대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반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명단 작성을 꾸준히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성공할 수 없어요. 리스트 없어요? 결정 안 하는 거죠. 그냥 좋은데 하고 그냥 그림의 떡이죠. 행동할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리스트를 적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리스트를 적어봤어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여성 45세 이하 네트워크 경력자 그 다음에 사파이어 6개월 612 가능자 투자를 해야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예를 들어서 뭐 강호동, 박나래, 우영우, 전영무, 인나래 어제 난다킹 그죠? 어제 난다킹 있었는데 이렇게 별표를 해가지고 별표가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주네스를 함께 했을 때 성장하는 속도와 좀 사이즈가 좀 크다고 보고 아무래도 좀 네트워크를 잘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컨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별표는 그냥 컨택과 만남의 그냥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스폰서와 파트너와의 소통과 상담을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1차 컨택을 하고 나서 저는 이 비보라니 그거거든요. X, 나를 싫어해. O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세모는 그냥 그저 그래.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저는 이제 비보라니 하나 더 있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을 전원 컨택해서 yes 나오고 no 나오고 뭐 next 나오잖아요. 그런 리스트들은 다시 또 나의 명단에 추려서 나의 리스트로 오는 거예요. 다시 재활용 가능합니다.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침과 다르고 점심, 저녁이 다르기 때문에요. 아침에는 내가 좋았다가 점심에 연락하면 안녕하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느낌이 좋을 때 내일 커피 한잔 할래요? 예 할 수도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든 나의 자원들이 다시 나의 리스트가 될 수가 있다는 걸 알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리스트들을 가지고 행동을 할 거예요. 만남과 초대는 왜 하냐면 5번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나서 어떻게 사업 설명을 하게 초대를 할 건가.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비대면 시대가 있기 전에는 거의 세미나에 초대를 해서 그 안에서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사업을 하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는 세미나에 초대하는 것보다는 1대1로 그 사람의 상태 체크를 하고 저 사람의 니즈가 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주네스 와서 배웠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사업 설명, STP, 쇼더 플랜인데요.
보여주는데 보여줄 게 많죠. 사람도 보여줘야 되고, 나의 플랜도 보여줘야 되고, 회사의 제품도 보여줘야 되고, 우리의 주네스 월드비전 안에 프로그램도 보여줘야 되고, 그의 문제를 또 해결해줘야 되고, 그 쇼더 플랜 안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 설명 후에 어떻게 피드백을 할 건지,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이 내가 행동하는 단계예요. 만남과 초대. 명단 작성을 통해서 압축된 리스트, 나를 인지하는 사람, 3명 이상이 되는 사람과 만남을 우선 시도를 하는데요. 전화로 막 흥분해가지고 막 머리가 뜨거워가지고 주네스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커피 한잔 해요, 가볍게. 그래서 어떻게 1시간만 시간을 내달라. 그럼 커피 한잔 하자고. 그쵸? 그렇게 해서 만남의 약속을 잡는 도구로만 사용을 하시고요. 비즈니스 마인드 말투 장착이 필요해요, 사실은. 왜 갑자기 연락이 안 하다가 연락한 사람이 뭐 느낌이 오잖아요. 나한테 다단계 하자고? 이런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묻으면 저는 내 정보를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겁을 탁 먹고, 아니 그냥 한번 만나려고 이러고 가서 무슨 주네스에 대한 정보를 주겠어요.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요새 뭐 정보 공유하는 거 사람들이, 근데 정보를 공유를 안 하려는 사람은 사실은 리크루팅이 돼도 조금 사업을 진행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듣는 사람이 정보를 주는 것도 프로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마인드와 말투로 날짜, 시간, 장소를 정확하게,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미팅 약속을 컨펌하세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연락을 했는데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이 있을 때, 그럼 사장님 내일 괜찮으세요? 3일 후에 괜찮으세요? 안 돼요? 그러면 다음 주 언제 괜찮으세요? 약속을 바로 잡으세요. 전화 거는 것까지 많은 힘이 들지 않나요? 휴대폰을 열어서 그 전화번호를 누르기까지 하는 또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결단이 필요했을 때, 칼을 뽑았을 때 잘라야 된단 말이죠. 약속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스폰서와 다시 한번 상담을 하시는 거죠. 전략과 점수를.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좀 부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이분은 옛날에 네트워크를 했었고 지금 상태가 어떻고, 좀 가족의 불화가 좀 있는 것 같고, 뭐 최근에 좀 힘든 것 같고, 뭐 그런 얘기들을 스폰서 사장님과 공유를 하세요. 그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들을 자세로 만난다. 약속을 정했는데 막상 나가면 뭔가 겁이 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그래서 그냥 나가서 들으세요. 들을 자세로 만난다.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파악할 수 있어요. FORM.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패밀리, 어큐페이션, 레크레이션, 머니. 그 사람의 가족관계와 현재 직업, 어떤 여가 생활을 하고 지금 경제적인 상태가 어떤지 한번 상태 파악을 하는데, 그냥 막 신문하듯이 묻는 게 아니라 대화 속에서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질문을 하는 거죠. 상대는 설득받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고집하고 있고 나의 생각이 뭔가 바뀌고 누군가가 막 침해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시면 이분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고 내가 이분한테 뭐를 해결해주면 이분이 나의 정보를 듣겠다라는 게 감각적으로 올 텐데, 이런 감각과 느낌도 사실은 한두 번의 만남으로 잘 그게 이렇게 감각 쌓이지가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30대도 만나보고 20대도 만나보고 70대도 만나보고 남자도 만나보고 여자도 만나보고 경력이 없는 사람도 만나보고 있는 사람도 만나보고, 그걸 해보면 그분이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느낀 것은 긍정적인 것을 막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부정적인 것만 막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 부정과 긍정을 저 또한 그거를 정확한 객관적인 잣대로 느낌으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트워크가 정말 싫다는 사람은 진짜 나한테 좋은 정보와 정말 나한테 좋은 베네핏이 있으면 하겠다라는 말이 더라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나 진짜 한번 해볼 거야 하는 사람들은 막상 확 들어와가지고 꾸준하게 가기가 조금 힘들어요.
막상 정보를 주면 막상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좀 쉬운 거를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조금 강하더라. 그래서 정확하게 듣는 것에 익숙하고 그거에 실력이 있으면은 그분이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미팅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역시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는데 능력이 있어서 스폰서 사장님과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팀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나의 상황을 알고 그 스폰서 사장님이 나한테 전달해주는 그의 경험이 서로 공유가 되고 소통을 하면서 더 좋은 방법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 상담을 했을 때 스폰서 사장님이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지 않던가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좀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저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좀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아니면 제가 연결해 주시면 제가 한번 만나볼까요? 그런 얘기 서로 공유하지 않던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 또한 여러 가지 그 레이더망이 켜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하면 좋고 또 나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꾸준하게 소통했던 그리고 전략과 점수를 함께 해주시는 스폰서 사장님과 상담을 하시는데 한참 뒤에 하시면 나의 느낌을 다 잊어버려요. 미팅이 들어갔다 나와서 내가 화가 났을 수도 있고 슬펐을 수도 있고 기뻤을 수도 있고 굉장히 업돼일 수도 있는데 그런 감정들 또한 함께 소통을 하시면 훨씬 더 제가 그 다음 행동 단계에 도움이 아주 많이 되더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방금 미팅을 갔다 왔는데 저녁에 끝나고 전화를 해. 그럼 나의 느낌이 다 사라져버려요. 사실은. 근데 나는 정돈해서 스폰서하고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근데 갔다 나와서 나의 감정을 그대로 전달했을 때 스폰서도 그 느낌을 가지고 계속 곱씹으면서 전략과 점수를 함께 하게 되더라고요. 자, 만남과 초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들으면서 가장 처음에 답답했던 건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보상 플랜에 나와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누구나 하나씩 한다는데 대부분 뭐라고 물어보세요? 초보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들은 기술을 배우고 싶은 거거든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보고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바로 전화기 들고 나갔거든요. 제가 나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상대는 되게 황당했을 것 같은 거지. 상대의 표정이 어땠었냐면 그래도 나보고 뭐하라고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초심자에게 그리고 주네스에서 처음 결단한 파트너 사장님에게 사실은 좀 성격이 급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이것을 먼저 공유하는 게 아주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나가서 주네스의 회사 제품 보상의 비전을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만나서 50% 초대의 시작이다. 나의 몫이죠. 그분한테. 그럼 50%는 조금 센스가 있는 사람은 현실 점검으로 정보를 공감대를 형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 스토리 인트로 나의 Y를 얘기하게끔 반드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네스의 정보를 잘 몰라도 예를 들어 내가 조금 학원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대안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좋은 정보를 들었는데 나보다는 조금 더 설명을 잘해주시는 분하고 미팅을 한번 해서 1시간 정도 시간 냈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게 50%예요. 그거는 초대를 하시는 그분의 몫이다. 그리고 얘기할 때 반드시 터치를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너무 전화로 많이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나의 이유를 얘기해서 호기심만 터치하고 그래 알았어 그럼 1시간 정도 시간 내볼게 요까지만 하게끔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그까지 해도 엄청나게 많이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30%는 정보 전달을 하는 거죠. 정보 전달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2대1 미팅 포뮬러 법칙 되게 많이 배우셨죠. 내가 초대자를 초청해서 초대를 하고 스폰서를 초대해가지고 스폰서 사장님이 가망 사업자한테 주네스 정보를 주게끔 하는 이 삼각구도가 포뮬러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주네스 와서 보니 이것보다는 1대1 미팅으로 연결하는 게 훨씬 확률이 높더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게 딱 돌이켜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빠지고 스폰서와 그 가망 사업자를 1대1로 미팅을 연결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들어보겠다 예스가 된 상태에서
자, 그럼 스폰서 만나보겠다. 정보를 주시는 분과 1시간 정도 만나겠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한 날짜, 장소, 시간까지 컨펌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락처 교환해서 알아서 막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약속 잡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해주시고 시간, 장소가 다 컨펌이 돼서 OK가 됐고 나서 연락처를 서로 교환을 해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비즈니스 미팅이 연결이 된 거고 2대1 미팅이 왜 확률이 적냐면 그분은 2대1 미팅으로 내가 옆에 있으면 솔직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솔직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1대1 미팅을 통해서 또 그분과 1대1로 만나 나의 스폰서가 그 사람하고의 또 상태 체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나서 스폰서 사장님은 이렇게 만나고 난 후에 정확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피드백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20%는 나의 몫이죠. 즉 사인은 내가 받는다 24시간 이내. 저는 심지어 1시간 이내에도 달려가서 사인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나의 몫이다. 나의 책임이다. 그쵸? 우리 보상 플랜에 나와 있잖아요. 나의 추천 수단이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에 사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초대를 하셔서 OK가 됐을 때 스폰서 사장님이 사업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직접 사업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나의 실력이 올라가면 이런 사업 설명은 내가 직접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주 많은 준비를 하고 사업 설명을 하러 나가는데요. 중요한 것은 설득하지 마시고 그냥 보여주시고 이런 정보를 공유하시고 교집합을 찾고 접점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막 주베스가 너무 좋으니까 왜 이걸 못 알아들어 내 통 누구나 다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해? 이런 거 말고 그렇잖아요. 내가 왜 네트워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나의 얘기와 그의 얘기를 자꾸 겹치게 하세요. 그러면 공감을 해요. 저런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하는구나. 저 사람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거를 이루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공감을 하시고 그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다음 약속을 잡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쇼트 플랜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급하게 그분이 시간이 많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쭉 앞에 Y를 얘기한다고 많은 시간이 소비가 돼서 사업 설명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5분 만에도 사업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10분 만에, 30분 만에 다양한 시간 안에 내가 STP를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5분 만에 임팩트 줘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저는 그 태국 저희 사장님한테 만나서 밥을 45분 동안 먹고요. 5분 동안 STP 했던 것 같아요. 사장님,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진정으로 리얼로 원서버가 되는 보더프리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 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사시고 4개국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 정보를 보면 사장님한테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STP를 했어요. 그쵸?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공부를 충분히 하실 수 있게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드리고 기초 사업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드렸더니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 나중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뭘 하셨냐면 내가 그런 STP를 했는데 집에 버스 타고 돌아갈 때 가만 생각해 보니까 회사가 어딘지 못 들었대요. 저 사람의 STP는 들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근데 회사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STP고 여러분들 STP는 사실은 굉장히 질 좋게 김종호 사장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런 완벽한 기초 세미나가 아니고요. 많이 도전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5분짜리, 10분짜리 제품에 대한 STP, 회사에 대한 STP, 보상에 대한 STP, 나에 대한 STP 그리고 그룹에 대한 STP를 계속 꾸준하게 많이 하시는 것이 그냥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도하세요. 하루에 2번 이상, 주 10회 이상. 그렇죠? 그런 많은 STP를 통해서 사업자한테, 소비자한테 어떤 STP를 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고 그런 많은 사업 설명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할 파트너가 그런 리더가 나올 수 있다. 8대 2법칙이에요. 100번 하면 20명이 나오고요. 1000번 하면 200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STP를 질보다 양에 계속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후속 조치. 팔로우업과 팔로우 스루. 네, 팔로우업과 팔로우 스루에 대한 단어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주네스 사업을 듣고 어떻게 팔로우업 결단을 하게 스폰서가 했는지, 내가 어떻게 사업을 올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나는 후원을 받았는지 거꾸로 되짚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단하게 되셨는지. 사인을 하고 저는 또 스폰서 사장님을 계속 만났던 것 같아요. 계속. 사인을 하는 거는 그냥 알아보겠다는 거고 제품을 써보겠다는 거지 사업을 하겠다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 가야 되고 나는 당신과 무엇을 하고 싶고 나는 당신한테 뭘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결단하게끔 계속 도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결단을 하고 나서 저는 리스트를 적었어요. 리스트를 공유했고 컨택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행동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저는 실시간으로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팔로우 스루, 어떻게 사업을 올바로 진행할 수 있는지 저는 철저하게 후원을 받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한 후에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예스, 소비자, 제품 써보겠다. 그리고 구업자, 천천히 알아보면서 차차로 주네스 정보를 듣고 틈틈이 배워보겠다. 그리고 사업자, 이렇게 딱 4대4가 나오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되지는 잘 않는데 우리가 이제 사파이어를 하고 나서 진성 익제큐티브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한테 소비자면 제품을 잘 소개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추천 수당에 대한 얘기를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익제큐티브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상대의 거절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지금 현재 타이밍, 상황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넥스트 리스트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다음에 또 연락해도 나를 인식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넥스트 대처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요. 그분이 만약에 오케이를 했거나 아니면 약간 애매한 텐션을 하신다고 하면 48시간 너무 길어요. 근데 사실은 너무 길어요. 그 하루가 가기 전에, 반나절이 가기 전에, 다음 날이 되기 전에 반드시 후속 조치를 한다.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하냐? 연락을 해보세요.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연락을 해보시고 제품은 드셔보셨나? 주네스 정보를 들어보니까 어떻나? 다시 한번 나랑 커피 한잔 하자. 이렇게 무조건 스폰서 연결하고 무조건 세미나 오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가 나에 대해서 들었던 그냥 약간의 끌었던 그 마음이 그 다음에 조금 어떤지. 근데 약간 이렇게 올라갔는데 텐션이 내려갔다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답을 자꾸 주셔야죠. 왜 그런 부정의 말을 들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막 너무 자기가 텐션이 올라서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했는데 뻥 하고 총을 맞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잘 하셔야 되고요. 사인을 한 순간부터 방금 얘기 드린 대로 정교한 후속 조치를 하셔야 되고 그때부터 정말 그와 함께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서로의 스케줄을 공유하셔야 되고요. 규칙적으로 1대1 라인 미팅에 또 스케줄을 정하고 회사 제품 보상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셔야 누구를 만나서 뭘 얘기할지 알거든요. 50대, 30대, 20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정보를 주시고 이렇게 한 순간부터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인세를 벌 수 있다고 하는 글을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담. 자, 이렇게 6단계까지 길게 왔는데요. 상담이라는 건 이렇게 마주보고 하는 거죠. 나 혼자 원웨이로 하는 게 아니라 오고 가고 하면서 상담을 하는 거다. 스폰서와 파트너와 소통이 사업의 성패를 좌지우지를 합니다. 필수적인 요소예요. 꿈과 목표를 정하는 그 순간, 결단을 하는 순간, 리스트를 하고 만남과 초대를 하고 사업 설명을 하고 후속 조치를 하는 그 단계마다 매 순간 단계별 소통과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잘 잡으셔야 돼요. 상담을 하시면서. 왜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거고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폰서가 파트너의 비즈니스 상황을 잘 파악하고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주 1회 얼굴을 맞대고 미우나 고우나 라이브 미팅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유의할 점은요. 스폰서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서 그가 어떠한 완벽한 보기를 내기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솔직하고 내가 먼저 나의 상황을 진솔하게 주세요. 그냥 정확하게 오픈을 하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 정답이 아닌 보기를 제공하시는 분이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나의 성장과 나의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 간절하게 바라시는 분은 스폰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누구보다 위해주고 누구보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스폰서 사장님과 소통을 해야 정답이 아니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함께 전략과 전술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생산적인 비즈니스 얘기를 통해서 리스트 상담, 라인 상담을 하시기를 바라고 리스트와 조직도는 반드시 준비를 해 가셔야 스폰서가 정확한 상담을 하실 수가 있고 나의 상태를 알릴 수가 있습니다. 성장이 되지 않고 혹시 머물러 있다면 상담을 하고 있지 않은지 상담을 통해서 고객도 그리고 나가 제가 그리고 내 파트너가 여기까지 왔던 성공의 8단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는지 RRTM을 하고 있는지 빼먹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상담을 해야만이 다운되어 있는 것들을 올릴 수가 있고요. 계속 똑같은 열정을 유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길게 왔는데요. 1단계부터 7단계까지 했던 것을 누구 한 사람을 똑같이 복제하는 게 아니고요. 찍어내는 게 아니고요. 1단계부터 7단계까지 해왔던 이 과정을 복제하시라고요. 사장님들이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해를 하고 내가 먼저 해보라고. 그리고 내 파트너에게 그걸 한번 알려줘 보라고요. 그게 복제라는 거죠. 그 사이클에 들어가야만이 복제가 된다. 성공의 8단계를 복제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올바로 배우고 실행하고 가르친다. 그렇죠? 이게 전부 답 아닌가요? 보고 제대로 듣고 올바로 배우고 내가 해보고 가르치고 그래서 성공의 8단계를 알고 실천하는 스폰서로부터 올바로 배워야 된다. 그럼 우리는 올바른 스폰서고 올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실력이 되어 있고 자세가 되어 있고 이해가 되어 있는지 배운 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실행을 하는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생각한 것이 몸이 스스로 반응할 때까지 어떤 한 타겟을 놓고 매일매일 이 성공의 8단계를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 성공의 8단계가 복제가 되고 그 조직으로 안에서 가동이 되면 그때부터 인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무리입니다. 꿈과 목표를 설정을 하셔서 내가 어떤 사업계획서를 오늘 1년, 3년, 그리고 평생 주네스라는 수단을 통해서 내가 뭐를 할 건지 명확하게 쓰신 분만이 이 사이클 안에 들어갈 수 있으세요. 명단 작성부터 시작이잖아요. 사실은 행동 단계에서 명단 작성을 나의 마이스토리를 통해서 만나서 초대하는 나의 몫의 50%를 나는 지켰고 내 파트너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 설명을 나는 할 준비가 되었고 비전 전달을 하는 나는 준비가 되었는지 내 파트너 사장님은 그걸 하고 계신지 그리고 후속 조치 20% 그러니까 사실 20%는 이제 클로징인데요. 그런 클로징 후에 나는 파트너와 나의 스폰서와 올바른 상담을 통해서 후속 조치 팔로우업, 팔로우스루를 하고 있는지 그쵸? 그리고 다시 명단 작성을 통해서 이런 사이클을
하고 있는지, 꿈과 목표에 대한 정확한 Y가 서야 이 사이클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가속이 되고 여기서 복제가 돼야만이 네트워크에서 돈을 벌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 세 글자가 끝이죠. Learning, 성공의 8단계를 배우고, Teaching, 가르치고, 진짜 여기 어렵죠. 그들이 이 성공의 8단계를 가르치게 하는 것이 성공의 8단계에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입니다. 네.